먼저 건강운동관리사 기출문제풀이 1단계 기능해부학 2023년 A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 분석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20문제인데 총 2023년 기능해부학 분석을 해보면 1번부터 20번까지 근골격 기능해부학 관련된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운동역학, 그리고 운동과 근육에 관련된, 그리고 운동 손상, 인체역학, 그래서 운동역학에 대한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한번 분류해자 보면 관련 교재를 공부할 때 대부분의 문제는 기능해부학으로 가능했고요. 이제 키네시올로지, 유만의 키네시올로지 문제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기능해부학적인 문제는 14문제였고요. 그 유만의 키네시올로지에 관련된 운동역학의 내용이 나온 게 6문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지금 노베이스에다가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초보자 분이면 장기적인 어떤 기간을 좀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너무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능해부학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푸는 방법. 운동역학은 사실상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 6문제를 이 6문제가 전부 다 운동역학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운동 실기에 대해서 좀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한두 문제 이상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는 한 3-4문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평균을 한 60점 목표로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 좀 더 가산점을 받고 싶다. 그리고 커트라인 40점으로만 넘긴 정도, 좀 더 편안하게 한 50점 정도 맞고 다른 과목에서 한 60-70점 맞아서 통과하고 싶다는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운동역학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8과목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좀 더 방법론적으로 내가 내 편에 맞게 쉬운 과목 위주로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 기능해부학 제6과목인 이 기능해부학은 기능해부학과 근골격계 관련된 책 위주로 보고 목표 점수를 한 60-70점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운동역학은 가볍게 보는 쪽으로, 처음부터 기능해부학 공부한다고 해서 그 유만의 키네시올로지라는 책을 먼저 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는 기능해부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분들에 대해 해당되는 얘기예요. 물론 나중에 실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만의 키네시올로지라는 책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필수 교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해부학 2023년 기출문제 1단계 풀이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종아리 세 갈래 근을 구성하는 근육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표면에 있는 그 종아리 쪽에 있는 표면, 뒤쪽 구역에 있는 근육을 말하는 거죠. 이때는 쉽죠. 장단지근과 가자미근. 외워야 되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앞쪽 구역에는 주로 앞정강근, 긴 발가락 편근, 긴 엄지 편근, 세추종아리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가쪽 구역에 총 3가지 구역이 있는데 가쪽 구역 내에는 짧은 종아리근과 긴 종아리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안정성이라는 말은 물체가 어떤 정적인 자세 또는 동적인 자세에서 평형 상태를 깨지 않으려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물체가 질량이 높으면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문제를 보면 1번 체중이 가벼운 신인섬수가 무거운 신인섬수보다 안정성이 높은 게 아니라 낮겠죠. 낮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죠. 그래서 무거운 사람이 무게로 인해서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고, 2번은 유도 선수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저면을 넓힌다. 기저면이 넓으면 안정성이 늘어나고 움직임이 줄어드는 거고, 기저면이 좁아지면 안정성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증가하죠. 그 다음 3번 등산 시 스틱 사용으로 기저면을 넓게 하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기저면을 땅을 어떤 짚고 있는 게 다 모두 기저면이니까 스틱으로 인해서 기저면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야구 투수는 투구 방향으로 기저면을 넓게 하여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기저면이 넓으면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3번은 운동면이 다른 것은, 자, 여기 스쿼트, 바벨 컬, 데드리프트, 레터럴 레이즈라는 말이 나왔는데, 운동면은 시상면, 이마면, 수평면 이 면이 있죠. 그래서 스쿼트, 바벨 컬, 데드리프트는 다 굽힘과 폄훼 동작이기 때문에 앞뒤로 움직이는 것은 시상면에 일어나는 움직임이죠. 또 다른 말로는 가로축, 시상면, 가로축으로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4번 레터럴 레이즈는 이마면과 시상축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이마면과 이마면이라고만 해도 되는 건데 이마면이라는 게 시상축과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 3번 운동력학적 변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운동력학적 변인이라는 것은 운동학적 변인과 운동역학적 변인을 다 외워야 되죠. 그래서 운동력학이라는 것은 물체에 대한 힘의 효과를 설명하는 분야고 변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변인입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 그래서 어떠한 운동이나 물체에 대해 가해진 힘의 효과 중에 변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운동역학적 변이란 말이 힘의 효과 중에 힘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운동역학적 변인입니다. 그래서 1번은 충격량, 2번은 각속도, 3번은 관절 가동 범위, 4번은 한 걸음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힘으로 어떠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충격량이죠. 그래서 1번 충격량이고요. 여기서는 좀 약간 어렵게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흔히 그냥 단순 암기로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각속도, 관절 가동 범위 이런 것보다 암기하는 거로는 뭐 중력, 거리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약간 변화를 시켜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충격량, 운동역학적 변이는 충격량입니다. 답입니다. 그 다음 5번은 자 보기의 기억 디귿 안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5번은 자 들숨시 가로막은 기억 수축입니까? 이완입니까? 자 숨을 들어 마실 때는 가로막 횡격막이죠. 이거는 이완이 되고 바깥갈비 사이근은 이완이 아니죠. 수축이죠. 수축. 자, 이것은 수축하고 공기라는 것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에 숨을 들이킬 때 흉곽 안에 있는 그런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그 갈비뼈와 복장뼈에 부착된 어떤 바깥갈비 사이근과 목갈비 내 수축을 통해서 가슴 속에 있는 용적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수축 그리고 바깥갈비 사이근도 마찬가지 수축이겠죠. 수축 그리고 가슴 안의 용적을 증가시킨다. 가로막은 외부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기 위해서 아랫방향으로 수축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슴 안의 용적을 증가시킵니다. 공기가 어디든 들어오면 가로막은 이게 공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수축한 게 이거는 그냥 외운다라기보다도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실전으로 회원들한테 적용할 때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6번은 인체해부학적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넙다리 고등근은 골반의 전방 경사를 일으킨다. 맞죠? 2번 오금 이는 곳은 먼 쪽 넙다리뼈의 뒤 가쪽이고 닿는 곳은 정강뼈 몸쪽 뒤 안쪽이다. 맞죠? 3번 긴 종아리 근은 가쪽 번짐과 발바닥 굽힘을 일으킨다. 맞죠? 4번 앞 십자인대는 한 개의 섬유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뒤 십자인대는 두 개의 섬유다발로 구성되어 있다. 십자인대는 앞에 안쪽 다발과 뒤에 가쪽 다발로 구성되어 있어서 두 개의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 십자인대도 두 개의 섬유 다발로 되어 있고 그래서 틀린 것은 요 한 개의 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 이게 틀렸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 자 7번 발에서 가장 가쪽에 위치한 것은 발에서 가장 가쪽에 이거는 뭐 그림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발에서 가장 안쪽부터 가쪽 이게 이렇게 발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발에서 가장 가쪽에 이게 엄지발가락이니까 이게 엄지발가락이니까 가쪽이란 말은 이쪽이 가쪽이죠. 여기에 있는 이쪽 가장 가쪽에 자 이쪽에 안쪽에서부터 내측에서부터 있는 게 발배뼈 그리고 첫 번째 발 허리뼈 그 다음에 세 번째 쐐기뼈 그리고 입방뼈가 가장 가쪽에 있습니다. 입방뼈가 뭐 여기 게 있죠. 여기 게 네, 그림이랑 약간 애매한데 여기 입방뼈 그리고 세 번째 쐐기뼈라는 것은 세 번째 쐐기뼈는 세 번째 발가락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여기 게 있을 테고 네 어쨌든 그래서 가장 가쪽에 위치한 것은 입방뼈입니다. 자 그리고 8번 그림과 같은 노르딕 햄스트링 운동 수행 시 사용되는 근육과 근수축의 종류가 옳은 것은 자 노르딕 햄스트링 운동은 또 다른 말로 뭐 인버스 레그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근육의 햄스트링 근육의 신장성 운동이죠. 햄스트링은 3번, 4번은 당연히 장단지근 주간할부는 아닌 거고 이거는 대퇴사두근이고 장단지근은 그 종아리 쪽 근육이죠. 그래서 햄스트링 근육은 넙다리 두갈래근 반막 모양근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반힘줄 모양근 이 세 가지가 햄스트링 근육인데 이거는
버티면서 하는 움직임의 근육이기 때문에 신장성.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9번. 상지 근육과 신경 지배가 바르게 연결된 것. 상지 근육의 상체 근육이죠. 상지 근육의 신경 지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은 큰 마른 근은 가슴 등 신경이 아니라 등 쪽 어깨 신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죠? 등 쪽 어깨 신경. 그리고 앞톱니근, 전거근은 어깨 밑 신경이 아니라 긴 가슴 신경이죠. 긴 가슴 신경. 그 다음에 가시 아래근과 어깨 위 신경은 이게 가시 아래근 어깨 위 신경. 그래서 이게 아래고 얘가 위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가시 아래근 어깨 위 신경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맞고 4번에 팔꿈치근과 자신경. 팔꿈치근은 자신경이 아니라 노신경이죠. 노신경.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무릎 손상 중에 불행 3주증에 포함되는 근골격계 구조가 아닌 것은. 불행 3주증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이것도 한번 더 내용만 이해 한번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앞 십자인대나 안쪽 겨딘대, 반달, 연골 등의 무릎 쪽에 있는 어떤 그 근육이라든가 인대 이런 쪽에 복합적인 손상을 하는 용어인데 정확히 앞 십자인대, 안쪽 겨딘대, 반달, 연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릎에 외적인 어떤 충격과 어떤 축돌림 같은 외부 압력이 생기면 그 여기에 있는 이런 부위의 그 구조물의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십자인대죠. 2번. 다음 11번. 보행 시 나타나는 장애 유형에 대한 보상작용이 옳지 않은 것. 자, 보행 시, 발처짐, 풋드랍, 조카수라고도 하는데, 발처짐은 과도한 무릎과 엉덩관절 굽힘. 자, 발등 굽힘이 안 되기 때문에 발등을 들으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같은 쪽의 움직임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릎이라든가 고관절, 엉덩관절이 같이 굽혀지려고 더 합니다. 그래서 1번에 맞는 얘기고요. 2번에 무릎 굽힘 구축. 무릎 굽힘 구축은 엉덩관절 휘돌림이 아니라 보행 중에 무릎이 적당하게 편과 굽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이제 무릎 굽힘의 구축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발을 멀리 뻗지 못하고 이렇게 종종걸음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냥 짧은 걸음걸이로 걷는 게 그 보상작용입니다. 그 펴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리를 잘 못 펴서 그래서 종종걸음. 그래서 엉덩관절 휘돌림이 아니죠. 엉덩관절 휘돌림이라는 것은 어떤 때 주로 일어나냐면 그 부적절하게 무릎을 굽힌다든가 발목, 발등 쪽 굽힘으로 인해서 그런 다리가 짧아지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엉덩관절 휘돌림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은 그 우리 보행평가라든가 실전에서 쓸 수 있을 만한 아주 유용한 문제겠죠. 자, 12번. 그림과 같은 등척성 운동에서 위팔 두갈래근에서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자, 운동 역학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 자세한 설명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이기 때문에 등척성 운동이라는 것은 관절이라든가 근육에 길이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힘과 이 힘, 이 화살표 두 가지 힘과 이 F의 힘이 같다라는 그러한 공식하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뭐 이론적인 내용은 뭐 내적 토크, 외적 토크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다음 2단계 때 좀 자세히 풀고요. 750원입니다. 어쨌든 이론은 뭐냐면 이 위팔 두갈래근, 이게 이팔 두갈래근이죠. 요 근육의 힘이 얼마나 들어가냐인데 이 힘과 그 내적 토크, 여기가 내적 토크인데 요 거리를 힘과 곱하는 거고 이 힘과 이 거리를 곱하고 하다 보니 설명되네요. 이 길이와 힘을 곱한 게 같다라는 공식하에 F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3번 손과 손목에서 가장 먼 쪽에 위치한 것. 자,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공부 방법론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붓돌기는 손목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래팔 쪽에 그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몸에 가까운 쪽. 여기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 먼 쪽이란 말에 좀 주목해야 한다 그랬죠. 이 먼 쪽이란 말의 정의가 뭐냐면 손과 손목에서 먼 쪽이 아니라 그 손과 손목에 있는 뼈들 중에 가장 디지털한 쪽에 있는 뼈가 어떤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 쪽이란 말은 몸통과 멀리 있는 거. 그러니까 손가락, 손톱 쪽에 가깝게 있는 쪽의 뼈를 물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외워야 되는데 요거는 작은 마른 뼈. 요게
가장 멀리 있습니다. 자, 2단계 때 제가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붓돌기가 가장 프락시멀 안쪽에 있고요. 가장 먼 쪽에 있는 것은 작은 마른 뼈입니다. 14번 보행 시에 말기 디딤기 구간에서 가장 적게 활성화되는 근육은? 자, 말기 디딤기라는 말이 요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말기 디딤기인데, 자, 이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무릎이 굽혀지면서 앞발 쪽을 누르고 있죠. 앞발을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떤 힘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발등을 드는 게 아니라 발바닥 쪽으로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종아리 쪽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이 활성화되는 거니까 여기선 가장 적게 활성화니까 종아리 쪽 근육이 아닌 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앞쪽 구획에 있는 앞정강근이 정답이겠죠. 그쵸. 다음 15번 문제. 15번 오목 위팔 관절에서 관절 주머니의 위쪽 구조들과 중력의 힘 벡터 결합은 관절 오목에 대해 압박력을 발생시켜 GH 관절의 수동적 안정성을 높인다. 이때 SC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위근은 위팔뼈의 위쪽에서 위팔뼈를 잡고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거고, 2번에 관절 주머니 인대는 위팔뼈와 어깨뼈를 이어주는 관절 주머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거고, 3번의 위팔 가로인대라는 것은 위팔뼈의 위팔 두 갈래 간의 긴 갈래를 지탱하는 가로로 붙어있는 인대입니다. 그래서 위팔뼈의 안정화 구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부리위팔 인대도 위팔뼈를 안정화시키는 구조물이죠. 그래서 어깨뼈의 부리와 위팔뼈를 이어주며 위쪽에서 안정화시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16번.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서 허리의 굽힘만으로 잇몸 일으키기를 운동한다고 가정할 때 경사도 가에서 나로 변경 시 힘이 더 소모되는 이유. 자, 이거는 힘이 소모되는 거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일의 양이 증가한다라는 어떤 이런 중력 에너지,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뉴턴의 운동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1번 몸통 관성의 변화. 신체의 움직임, 장소의 움직임 같은 이런 이동이 없으니까 관성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2번은 몸통 질량의 변화. 같은 사람이니까 질량은 같으니까 힘이 똑같겠죠. 3번의 중력의 힘은 몸통 중력 가속도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중력의 힘은 항상 같죠. 대상자는 어느 높은 곳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고정된 상태니까 중력의 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체 무게에 따라 중력대 가속도 힘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아니고. 자, 4번은 몸통 무게중심의 수직 이동거리 변화. 자, 몸통의 무게중심이 무게중심이 원래는 이렇게 여기에 있었던 거죠. 무게중심이. 근데 무게중심이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긴 거죠. 수직 이동거리. 자, 이런 것 때문에 가의 상태보다 나의 상태의 무게중심이 좀 더 떨어져 있으니까 머리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수평에 누워있을 때는 전신이 똑같은 방향으로 땅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지금 이 무게중심이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평인 곳에서의 땅과의 수직이 되는 경로, 요게 경사진 곳에서 땅과 수직이 되는 경로에서 길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길이 차이 때문에 힘이 듭니다. 중력 포텐셜 공식을 한번 따져보면 mgh거든요. 자, g가 중력 가속도겠죠. 중력. m은 질량. 그래서 h는 높이, 거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요게 높아지면, 지금 여기는 거의 수평이니까 0이라고 봤을 때 얘는 좀 더 거리가 생겼으니까 높이, 요게 높아지면 당연히 값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1, 에너지, 이런 게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17번. 보기의 뼈에 모두 부착된 근육군. 골반, 넙다리뼈, 정강이뼈, 종아리뼈. 자, 이거는 너무나 쉬운 문제죠. 그쵸? 쉬운 문제. 이거는 뒤넙다리근이죠. 뒤넙다리근. 햄스트링 근육. 햄스트링 근육은 세 가지가 있더랬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햄스트링 근육은 엉덩뼈, 볼기뼈, 절구, 넙다리뼈, 무릎뼈, 정강뼈 모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8번은 해부학적 자세에서 위쪽부터 아래쪽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
자,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여기 먼저 꼭지돌기라는 게 있는데 꼭지돌기가 머리뼈의 측면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꼭지돌기가 가장 맨 위에 있고요. 그리고 엉덩뼈. 엉덩뼈는 볼기뼈의 한 부분이죠. 볼기뼈라는 것은 엉덩뼈, 두덩뼈, 궁둥뼈로 되어 있는데 엉덩뼈는 볼기뼈의 한 분야이니까 몸의 거의 중간쯤에 있는 거고 그래서 머리, 몸통, 골반. 자, 요게 꼭지돌기 측면에 꼭지돌기가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현재 엉덩뼈가 있는 거고요. 엉덩뼈, 꼭지돌기, 엉덩뼈. 그리고 무릎. 뭐 이거 쉬운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무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발에 있는 발꿈치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지돌기, 엉덩뼈, 꼭지돌기, 엉덩뼈, 무릎에 있는 무릎뼈, 발꿈치뼈. 요거는 뭐 무릎뼈, 발꿈치뼈 때문이라도 이거 엉덩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쉬운 문제죠. 보너스 문제죠. 이거는 그냥 봐도 지금 헷갈릴 만한 꼭지돌기가 뭔지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는 그냥 이 한국말만 봐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웠던 문제입니다. 2번. 19번 보기의 기억과 리을 안에 들어갈 용어라 옳은 것. 자, 일반적으로 힘줄은 뭐죠? 근육이에요, 뼈예요, 연골이에요. 어디를 연결하는 거죠? 힘줄은 근육이 뼈에 부착되기 위해 존재하는 섬유 조직으로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거죠. 그쵸? 근육과 뼈를 연결하고. 그래,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뼈니까 이것도 틀렸겠죠? 근육과 뼈니까 그럼 1번, 3번 중에 그리고 인대는 뭐와 뭐를 연결하는 거죠? 인대라는 것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죠. 뼈와 뼈. 인대는 뼈와 뼈니까 이것도 아니고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번. 아래다리의 앞쪽 구획에 해당하는 근육이 아닌 것은. 이거 아까 이게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뒤쪽 구획에 그 종아리 세 갈래 군이 나왔는데 그건 뒤쪽 구획이고 아래다리의 앞쪽 구획. 그러니까 종아리와 관련된 뼈 문제가 두 개나 나왔네요. 앞쪽 구획에 해당하는 근육이 아닌 것. 앞쪽 구획에 해당되는 근육은 앞정강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긴 엄지 편근, 긴 발가락 굽힘이 아니라 편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셋째 종아리근. 이렇게 요게 아래다리의 앞쪽 구획에 해당하는 근육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3년 기능해부학 기출문제 1단계 풀이를 마치겠습니다.